영화당 9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설당 김중현입니다. 그제 또 바꿨군요. 한 주 사이에. 오늘 주제에 맞게 또. 그렇군요. 네. 진짜 오늘은 완전히 제가 중역 작가를 위해서 자리를 깔았습니다. 주제가 원작보다 나은 영화. 네. 이 주제고요. 오늘은 김중역 편. 네. 다음 주에는 이동진 편. 네. 사실은 이게 소설가인데 그러니까. 원작보다 나은 영화라고 하는 것은 소설당으로서 배신행위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영화보다 좋은 소설을 해야지 소설당에.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소설보다 영화가 낫지만 네. 소설도 읽을 만한 것들로만 골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설도 굉장히 흥미롭고 네. 그렇지만 영화가 조금 더 낫게 만들어진 작품이 뭐가 있을까를 골라봤는데요. 네. 제가 세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하나는 어떤 원작의 이야기를 창조적인 재조립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조금 참조를 하지만 완전히 제2의 창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원작의 느낌을 거의 그대로 살리되 약간의 의미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오늘 그 세 가지 경우를 다 하나씩 골라봤습니다. 야, 그걸 다 해가지고 지금 작품을 고르신 거예요? 그럼요. 네. 굉장하다, 진짜. 아까 아가씨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세 개의 분류를 얘기할 때 두 번째 약간 참조를 하되 제2의 창작에 확 바꾼 가까운 거죠. 완전히 이야기를 새로 쓰는 거잖아요. 박찬욱 감독님이 대부분 그렇게 원작을 다루시는 것 같아요. 완전히 바꿔버리는. 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하지 않게 완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것 같고 오늘 뭐 아주 준비를 작정을 하고 오신 것 같은. 더군다나 오늘 이렇게 멍석까지 깔아놨는데 얼마나 또 제대로 된 또 기념비적인 또 1분 브리핑이 나올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사상 원작을 영화로 바꾼 가장 극적인 사례, 가장 흥미로운 사례가 저는 라쇼몽이 아닌가 싶어요. 아, 라쇼몽이요? 네. 네네. 저 영화가 원작을 어떻게 영화로 바꿨는지의 어떤 그 사례를 보여주면 확실히 빨리 와닿을 것 같아서 라쇼몽의 원작과 영화의 차이, 그걸 도표로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집중해서 한 가지만 파시는군요. 보겠습니다. 네, 1분 브리핑 사상 처음으로 이게 뭔가요? 조개 껍질인가요? 라쇼몽의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림을 그렸는데요. 라쇼몽은 이 책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라쇼몽의 원작이 라쇼몽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은 1915년에 쓴 라쇼몽이라는 단편, 22년에 쓴 덤불속이라는 두 개의 단편을 합친 거죠. 원작 이야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조마루라는 악당이 있습니다. 그 악당이 여인을 겁탈하고 남편을 죽인다. 이게 사건의 핵심이고요. 네. 나무꾼은 처음으로 등장을 해서 나는 이 사건을 시체를 보았다. 네. 목격자로서. 목격을 하죠. 유랑승려는 이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라고 목격을 하고요. 그리고 다조마루는 악당이 이 여인을 겁탈하고 남편과 1대1로 싸워서 네. 그 남편을 죽였는데 여인은 도망가고 없더라. 진술을 하고요. 여인의 경우에는 겁탈을 하고 일어나 보니 도둑은 도망가고 없고 남편이 너무나 경멸 어린 시선으로 나를 보고 있길래 내가 남편을 죽였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죽은 남편이 혼배우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남편의 경우에는 도둑이 아내를 겁탈하고 나서 깨어나 보니 아내는 사라지고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나는 끊었다. 자결했다라는 얘기를 다 증언이 다릅니다. 그러네요. 소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이야기를 구로사와 아키라는 어떻게 다루느냐. 이 나무꾼의 위치를 이쪽으로 옮겨버립니다. 네네. 그래서 나무꾼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목격을 하였다. 내가 목격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는데요. 두 개의 이야기를 하나로 합친 것도 훌륭하지만 나무꾼의 위치를 다른 이야기로 옮김으로써 네. 이 모든 구조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주제가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소설가의 주제는 어떤 것이 진실인가라는 주제였다면 감독이 바꾼 주제는 이걸 빼버림으로써 과연 진실이라는 있는가 그리고 거짓말을 누가 하고 있는가라는 어떤 새로운 차원의 문제로 옮김으로써 이 이야기 자체를 풍성하게 만들고 새로운 이야기로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이런 뭐 라쇼몽은 그 이야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구조가 거의 그야말로 그렇죠.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면 오늘 더군다나 집중적으로 라쇼몽을 가져오셨으니까 네. 라쇼몽에 관한 이야기로 그럼 직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武士と以下の因縁に違いございません。
네, 일단 원작보다 나은 영화라는 것이 사람들한테는 좀 약간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떤 면이 아쿠타카와 류노스케의 원작보다 구로사와 아키라의 영화가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네. 일단 소설 자체는 두 편 다 그 단편이고요. 단편 중에서 아주 짧은 단편들이어서 이야기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징후만 보여주고 파편화된 사건만 보여준다면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은 이 두 개를 과감하게 섞은 다음에 그 주제를 확장하고 큰 이야기로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그렇죠. 굉장한 원작을 능가하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쿠타카 류노스케의 작품 자체가 20세기 초반의 일본 문학이고 또 시대적으로 좀 약간 예전의 소설이기도 하고 또 소설이 굉장히 얇아요. 그렇죠. 단편으로 짧고. 그래서 사실은 이 원작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이게 뭐야 이런 느낌도 살짝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영화가 훨씬 나은 케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 영화를 많이 보지 못했지만 뭐 라쇼몽을 보더라도 이 자체만으로도 지금 50년 영화니까 그렇죠. 66년이 된 영화인데도 전혀 촌스럽지가 않고요. 카메라 뭐 워킹이라든지 화면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봐도 새롭더라고요. 사실 일본 영화들은 이미 1930년대부터 굉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용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1950년이 되면서 라쇼몽이 베니스 영화제에 출품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구로사와 아키라는 일본에서 그렇게까지 인정받는 감독이 아니었거든요. 다른 거장들에 비해서. 근데 40대 초반의 나이로 황금사자상 최고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본 안에서도 어마어마한 뉴스가 됐죠. 근데 이게 사실은 라쇼몽이 당시 일본에서 개봉했을 때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흥행만 실패한 게 아니라 일본 평론가들이 혹평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이야기 구조가 너무 산만하다. 산만한 게 이거의 핵심인데 당대 평론가들로부터 오해를 받았는데 그게 외국에 가서 이런 엄청난 상을 받아오니까 일본 영화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고 한 불과 3, 4년 사이에 50년대 초반에 일본 영화가 세계에 본격적으로 확 알려져 버린 거예요. 그런 물꼬를 튼 작품이 라쇼몽이라는 측면에서도 일본 영화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화면이 일단 너무 좋더라고요. 화면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주제와 화면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가장 유명한 화면일 것 같은데 증언하는 한 사람이 앞에 있고 나머지 증언하지 않는 두 사람이 뒤에 쫙 멀리 있는데 그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화면 자체가 그 이제 이야기를 화면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네네. 빛과 예를 들면 날씨와 뭐 컨트라스트와 이런 걸 영화가 어떻게 보여주는지 굉장히 창의적인 훌륭한 사례죠. 네. 관아에 나와서 증언들 하는데 증언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문초하는 그 관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관리의 질문은 처음부터까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등장하지도 않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했다는 걸 가정하고 자기의 답변하는 것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형식이 주는 강점이 뭔가 하면 관객 입장에서 이 모든 대등하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라면서 관객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는 관리의 입장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일단 빛의 사용에서도 보면 관아에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피력할 때 태양광선이 굉장히 강하고 그야말로 명명백백해 보이고 진실만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빛의 환경이죠. 그 속에서 얘기하는데 서로 다 다른 거예요. 영화의 첫 장면을 기억하시면 나무꾼이 산에 이제 나무를 하러 가는데 룰루랄라 하고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막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다가 시신을 보게 되는 장면까지인데 그럴 때 빛은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보였다 안 보였다 가렸다 안 가렸다 하는 것 자체가 이 영화에서 진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태도를 첫 장면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모든 이야기들을 라쇼몽이라는 그게 무대가 된 현재 장면에서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는 비가 억수로 퍼붓죠. 그 억수로 퍼붓고 하늘은 한없이 어둡고 그 상황 자체가 명명백백해 보이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금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불가지론적인 상태 그런 상태를 날씨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빛의 사용이라든지 컨트라스트를 주는 방식이라든지 혹은 카메라 앵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화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또 배우들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일본 영화 사상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알려진 배우 한 명만 골라라 미훈의 도시로입니다. 네. 바로 이분이시죠. 네.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연기가 좀 과할 정도로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대근 씨가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바로 이대근 씨 사로잡혔나 봐. 네.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 약간 우렁우렁한 그런 터프한 남자의 이미지를 연기를 하죠. 이 미훈의 도시로가 워낙 유명해서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그 유명한 영화가 미훈회라는 영화도 있습니다. 이분이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나머지 분들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일본 영화의 황금기인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당시에 구로사와 아키라는 영화가 흥행에 실패하고 비평으로도 욕을 먹고 그런 상황에서 바깥에서 엄청난 소식이 들려와서 역전이 된 거죠. 네. 제작자가 라쇼몽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시나리오를 보니까 결국은 그 관아 하나 만들고 그 라셔몽 문 세트 하나 만들면 영화 싸게 찍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찍었다는 후일장이 있어요. 속은 거지. 야생문을 너무 크게 만들어가지고 제작비가 많이 들었다는. 그렇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완벽주의적인가면 흑백 영화인데 비가 막 퍼붓는데 빗방울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잉크를 탔습니다. 그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잘 보일 수 있게 입자들이 그럴 정도의 어떤 완벽주의적인 기질이 있었던 거죠. 아,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고 잉크 그래픽으로. 1950년대 컴퓨터. 잉크 그래픽으로. 잉크 그래픽. 대단한. 당시에 그 베니스에서 이 영화를 보고 서구의 관객들이 쇼크를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일화가 어떤 일화가 있냐면 관아에서 증언을 할 때 혼백이 나와요. 그렇죠. 혼백이 나오는데 혼백이 직접 나오지 않고 무당이 빙의를 해서 이렇게 대언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그렇게 당대의 서구 관객들한테는 쇼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 관객들이 곡성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미국에서. 네, 난리 났겠는데요. 어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놈은 낚시를 하는 거요. 뭐가 딸려 나올지는 몰랐겠지 지도. 이 라쇼몽의 방식이 너무 훌륭한 것이 1950년에 이 작품이 나온 이후로 어떤 영화가 나와서 이런 구조를 써도 무조건 라셔몽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라셔몽 이펙트라고까지 이제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게 되는. 네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네네. 이 경우는 네. 원작이 가지고 있는 네. 주제를 재조립을 통하여 새로운 주제로 다가간 케이스가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도 원작보다 더 네. 영화에 대한 성취가 더 높은 부분들이 없지 않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죠. 네. I'm up in the air and I can't find the one that would help me do the work I've left undone 'cause I'm up in the air.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그로부터 50몇 년을 날아와서 네. 인디어죠.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야죠. 아무튼 이 작품 제가 두 번째로 뽑은 원작보다 좋은 네. 영화 두 번째 작품인데요. 네. 전 이 소설이 아주 훌륭한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하지만 영화가 더 좋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꼭 읽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작품은 사실은 영화와 굉장히 다릅니다. 네. 소설은 해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설정, 그리고 이 사람이 비행기에서 1000만 마일을 모으기 위한 어떤 여정을 가고 있다는 점, 몇 개의 지점만 같을 뿐 영화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거의 나오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네,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소설을 쓰게 된 계기가 네. 그 원작자인 월터 컨이라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느 사람을 만난 거예요. 사람 만나서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To know me is to fly with me. This is where I live. This exact statement. Pleasure to see you again, Mr. Bingham. 집이 없이 어딘가를 돌아다니면서 부유한 어떤 삶, 그 삶을 다루는 소설이 바로 업 인디어입니다. 소설의 문장은 굉장히 읽기 힘듭니다. 문장이 다 파편화되어 있고요. 그러니까요. 약간 에세이 같아요. 네, 마치 전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파편화된 문장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보석을 그냥 뿌려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구스른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 이런 깨지 않는 속담을 거죠. 모르는 것 같아요. 깨지 않는 거죠. 나는 깨지 않는 보석이야말로 네. 우리 시대의 보석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설을 읽고 제이슨 라이트먼이 그 영화를 만드는데 그 흩어져 있는 보석들의 일부를 주어서 자기의 보석들을 곁들여서 구슬을 깬 영화가 바로 영화 버전의 업 인 디 에어가 한국을 아는구나 이 사람은. 그렇죠. 그렇죠. 저는 영화를 먼저 봤고 나중에 소설을 예전에 봤는데요. 보고 나서 뭐야 이거 영화가 훨씬 좋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이유가 이 영화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요소들이 소설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그 영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가 강의하는 장면이잖아요. 백팩 강의죠. 그렇습니다. 짐 싸는 방법에 관한. 근데 그게 여기 없어요. 그 다음에 원작 소설에는 그 같이 자기가 다니는 파트너가 남자 후배 직원이니까. 근데 영화에서는 그걸 여자로 바꿨어요. 그 둘의 케미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 다음에 알렉스로 나오는 그 여인과의 그 로맨스의 상당 부분이 없죠.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 마지막에 그 동생 결혼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게 여기 없어요. 그럼 저는 아니 판권료는 뭐하죠?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About on your own. 저는 이제 이런저런 자리에서 이제 영화 추천해달라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누가 질문하느냐 하면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거든요. 제일 많이 얘기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인디어입니다. 네. 특히 대학생 기자단 이런 사람들하고 할 때 대학생들이 꼭 봐야 될 영화가 뭔가요? 하고 눈을 바짝바짝 하면서 질문하면 인디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얘기는 결국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고
하나는 유목민적인 삶이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네. 또 하나는 농경민적인 삶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둘 사이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네. 보고 나면 다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반추해 볼 수밖에 없는 좋은 이야기죠. 말씀하신 그 에피소드가 가장 잘 나와 있는 게 아까 얘기한 백팩 강의 내용이겠죠. 그렇습니다. 백팩에 과연 당신은 다 넣고 뭘 뺄 수 있을 것인가. 그 백팩을 메고 가는 게 우리의 삶이다. With all 이런 the 얘기를 stuff that 하는데 you have in your life, you start with the little things. I want you to stuff it all into that backpack. Now try to walk. 전 그 볼 때마다 뭐가 떠오르냐면 네. 버닝하우스닷컴이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버닝하우스.com이요? 네, 그게 뭐냐면 당신의 집이 불탔을 때 불탄다고 치면 아. 가지고 가야 할 품목이 뭐냐 아. 찍어서 올려라. 그래서 이렇게 작은 데다가 자기가 꼭 챙겨가야 될 것들 다 다르죠, 사람들마다. 그걸 보고 있으면 그 사람의 삶이 보이거든요. 그렇겠죠. 뭐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봐서 찍기도 했었는데 네. 일단 노트북은 챙길 것 같고 네. 그리고 제 책 한 권 제가 낙서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건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어떤 거 올리실 것 같습니다. 저는 남들이 보면 안 되는 거 챙길 것 같은데요? 좋은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일기, 뭐 메모 이런 거 남은 어차피 다 불타버리는 거야. 아니죠. 다 안 탈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제 중에서 남을 수도 있으니까 가져오면 좋겠네요. 네. 조지 클루니의 최고 연기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매력적인 작품 저는 인디에어 같아요. 조지 클루니가 제일 먼저 등장할 때 일단 이 참 영화의 오프닝이 멋있잖아요. 저는 영화 역사상 최고 오프닝 10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너무 좋아합니다. 그 정도로? 네. From the redwood forest to the Gulf Stream waters. 다음 장면이 바로 해고되는 그 사람들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한 명씩 back as a man and explain this to my wife that I lost my job. 그러면서 당신 대체 누구야? 라고 할 때 조지 클루니 딱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지.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해고된 사람들을 캐스팅해서 실제로 자기 해고 경험을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게 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런 매끈한 그런 드라마를 다큐멘터리적인 요소랑 붙여서 사실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아주 멋지게 쓰고 있죠. 제가 이 원작 소설보다 나은 영화라고 뽑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인데요. 원작 소설 2001년에 나온 소설이고요. 그 소설 자체도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어떤 뭐 따끔한 일침 비슷한 은유를 하고 있긴 하지만 현대 상황과 가장 적절하게 그렇죠. 이 영화 각본을 만들어낸 경우가 전 굉장히 드문 사례인 것 같고 원작과 영화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 업 인디어가 더욱 돋보이는 훌륭한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네, 원작에는 사회적인 맥락이 사실은 2008년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었는데 그렇죠. 네. 영화는 그것까지도 끌어들여서 만들어서 네. 정말 훌륭한 각색을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작품 길버트 그레이프입니다. 네, 좋은 건 제일 나중에 먹는 거죠. 정말요? 길버트 그레이프 이 소설이고요. 한국에서 벌써 세 번째 번역이 돼서 나오는 건데 이 소설은 이 주인공 피터 해치스라는 소설가가 쓴 작품인데요. 이 사람은 단막극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돼서 단막극을 밤새 하나 쓴 게 길버트 그레이프였습니다. 네네. 단막극을 쓰고 나서 이게 단막 각본보다는 소설로 어울리겠다 해서 소설을 쓰게 됐고 이 소설이 영화화되게 되면서 어바웃 더 보이의 각색에 참여하게 되고 심지어 영화 감독으로도 활동을 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인생을 바꾼 그런 책이기도 한데 저는 사실 이 영화를 90년대 초반에 봤다가 네. 김중혁 작가님 덕분에 20년 만에 이번에 다시 봤습니다. 중2 때 보고 이번에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20년이면 뭐 한 7살쯤 됐던 것 같고요. 그렇죠. 그때도 좋았는데 네. 지금 보니까 영화가 참 좋다 여전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디카프리오의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카프리오의 최고의 명연기가 난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디카프리오는 여기를 보게 되면 이 배우가 얼마나 뛰어난 연기력의 소유자인가 못지않게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초반에 그 자폐에 걸린 그 아이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웃는 장면, 뭐 이렇게 막 뛰는 장면, 기뻐서
코를 만지는 장면 이런 손이 데서 유명한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유명하죠. 그런 것들을 다 자기 나름의 백스토리로 그 연기 테크닉으로 만들어냈는데 이미 20살 이전에 디카프리오는 이런 연기로 일찌감치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후보까지 올랐어요. 네. 근데 처음은 시작은 좋았는데 그 위에 오스카의 저주가 있어서 네. Leonardo DiCaprio. 그리고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은 엔도라라는 곳이에요. 네. 눈치채셨겠지만 엔드를 뒤튼 거죠. 마지막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지명이고요. 눈치 못 챘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랬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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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도라라는 작은 동네죠. 동네에서 형인 길버트 그리고 어니, 지능 발달이 있는 어니와 함께 엄마는 아버지가 또 자살을 하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길버트의 표현대로 하면 무트로 올라온 고래 같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살이 쪄 있는 그런 가족이에요.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가족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여러 가지 그 가족에 대한 경구들이 있잖아요. 네. 가족은 누가 보지 않으면 갖다 버리고 싶은 존재. 그거 기타노 다케시가 한 말이잖아요. 네. 다케시가 한 말이고 또 하나 에릭 캐스트나라는 동화 작가가 한 말인데 네. 가족이라는 거는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은 우편물과 같다.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가 없다. 네. 가족이라는 그런 존재인데 네. 길버트 그레이프가 생각하는 그 두 개의 경구가 아마 그 이야기들을 늘 생각하지 않을까. 가족이란 거추장스럽지만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하는 백팩 같은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족쇄 같은 거다고 영화 볼 수도 있고 그게 영화 속에서는 집과 어머니로 그리고 언니로 상징이 되는데 영화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이제 줄리엣 루이스랑 사랑을 하게 되죠. 줄리엣 루이스는 바깥에서 온 여자죠. 근데 그녀와 같이 멀리서 해질 무렵에 집을 봅니다. 저게 우리 집이야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I mean, how small it looks from here, considering the girth of what's inside. 그 안에 있을 때는 그것이 거대한 족쇄 같고 자기를 옥죄는 것 같고 영원히 못 떠날 것 같게 만드는 것 같은데 줄리엣 루이스라는 그런 자유분방한 여자와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사실은 떠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저것이 굉장히 작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 담겨 있는 인상적인 장면이죠. 네, 자 이제 피해갈 수가 없죠. 네. 그 중에 어떤 영화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오늘은 먼저 해주십시오. 제가요? 네. 오늘은 본인 주도라는 걸 알고 계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덜 중요한 몇 번 안 되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네. 제가 먼저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뭐 평론가가 라쇼몽 빼고 다른 작품을 고를 수가 없겠죠. 아, 그러세요? 네. 오, 라쇼몽을 제일 네. 좋아합니다. 그리고 장면 하나를 고르라면 이번에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건데 길버트 그레이프에서 고르고 싶어요. 네, 영화의 어떤 지점에서 성냥개비랑 관련된 장면이 있죠. 성냥 인서트 되면서 네. 스포일러가 될까봐 중요한 장면이라서 그 장면을 제가 제일 한 장면으로 꼽고 싶어요. 소설에서는 그 장면이 맨 마지막에 등장하거든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영화에서도 네, 저도 기억이 나네요. 성장 영화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는데 성장 영화는 제가 볼 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공간을 빌어서 하는 장르이기도 해요. 네. 그런 측면에서도 관련되어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명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늘 잘했죠. 뒤에 한다면서요? 늘 자, 잘했죠. 무슨 영화? 저 최근에 좀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네. 김중혁 씨가 영화당 1회 때와 달리 점점 잘하고 있다. 너무 부드러운 거 아니냐. 그 김중혁이 한 얘기 아니에요? 조심을 잃은 것 같다. 네. 그래서 좀 더 거칠게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고의 영화는? 최고의 영화는 저는 뭐 인생 영화이기 때문에 길버트 그레이프고요. 최고의 장면은 네. 인디에어에서 조지 클루니의 강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강연 장면이 저는 그 조지 클루니의 시크한 표정과 백팩의 의미 이런 걸 얘기할 때 참 좋아가지고요. Stuff it all in there. Your car, get it in there. Now try to walk. This is what we do to ourselves on a daily basis. We weigh ourselves down until we can't even move. And make no mistake, moving is living. I'm going to set that backpack on fire. Let everything burn and imagine waking up tomorrow with nothing. It's kind of exhilarating, isn't it? 어디 가서 강연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롤 모델 강의예요. 네. 원작보다 나온 영화 김중혁 편 오늘 하셨는데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네, 이동진 편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 때 부담 엄청나게 되네요.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세 편의 영화는 BTV에서 직접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